자, 자 10-4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1과 알파래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b 빼기 3은 0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때 뭘 이제 알파와 베타를 가지는 두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하는데 이때 p랑 q를 구해서 p 빼기 q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자, 일단 먼저는 우리가 근과계수 관계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자, 여기로 갈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는겨? a가 되는 거고 곱하니까 알파가 b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가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b 빼기 3이죠? 잠깐만, 이거 위에 거 잘못했다. 마이너스 붙이려고 그래서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래서 잘못했다 얘기했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여기에서 p라는 건 뭐냐면 p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p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뜻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뭔가 식들을 좀 변형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요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정리 좀 해봅시다. 자, 베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죠? 얘 전개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in데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그 다음 알파는 b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알파를 뭐라 쓸 수 있어? 알파를 a-를 요걸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 알파에다 얼마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얘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p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p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q라는 건 또 어떻게 구할 거냐? q라는 거는 두 개를 뭐 하면? 곱하는 거잖아, 그지? q라는 건 곱해야 돼.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무대뽀로 풀어도 되나? 알파 베타인데 a, b가 없잖아. 좀 연립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p는 그래도 우연찮게 나왔는데 베타는 확실하게 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베타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베타. 근데 b가 뭐라는 거 알아? b가 알파죠, 그죠? 알파고, 그지? 그리고 알파는 뭐가 될 수 있어? a-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뭐냐면 알파는 b고 a-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베타는 뭐가 돼요? 베타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니까 2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b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1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얼마가 나오니? a가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면 알파가 바로 나오게 돼요. 알파는 a 빼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베타는 4가 되는 거야. 저거 구해놓고 이거 구해야 되겠다. p, 그죠? 그 다음 q라는 거는 두근의 곱이라 했으니까 알파 베타인데 두근을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p 빼기 q라는 건 얼마다? 답은 21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결국 저기 있는 식들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연립해야 돼. 저 연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정리해봐. 하나 정리해. 알지? 잘 들어봐요. 자, 뭐냐면은 자, 일단은 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이거 두 번째 힌트 요게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해요. 자, 새롭게 만드는 fx가 있는데 어떤 fx냐? 바로 알파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2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묻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항상 능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가 같으니까 2를 넘겨서 이게 0 만들어지죠. 그죠? 또 f 베타 마이너스 2를 해도 0이 나오겠죠. 그죠?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다가 f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무슨 방정식에다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란 뜻인 거야. 왜냐면 알파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f 알파가 2가 되는 거고 베타 대입하면 f 베타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f 베타가 2가 되는 식으로 돼서 요게 2차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근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2라는 식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내가 그 전에 설명했을 때는 조금 내가 깜빡했던 게 fx의 x제곱의 개수인 거야. fx. 그러면 fx의 x제곱의 개수니까 여기에 붙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fx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구나. 3이 아니라고 이래. 2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둘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됐어? 3인데? 왜 너 여기도 바본가? 3인데.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fx의 x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넘겨줘야 돼? 마이너스 1 넘겨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넘긴 다음에 3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대입해서 항상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3을 곱해서 2차 방식 만들어 두고 그 다음 2를 넘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3을 먼저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을 먼저 곱하는 거지. 아니, 3을 왜? 나중에 곱하면은 2에다가도 3배가 되기 때문에 6이 나와버려. 그게 왜 안 돼요? 대입하면 2만 나와야 된다니까. 대입하면 2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2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3배를 해두고 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해두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저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저걸 뭐 해주면 되냐면 전개해주면 되는 거야. fx는 그러면 3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그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1인 거 알죠? 그래서 3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더하기 2 요게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전개 다 해볼까? 전개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5라고 되는 식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f-1은 3 더하기 9 더하기 5가 돼서요. 얼마가 되는겨? 17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fx의 기준, 그 x의 기수가 3이면은 네. fx 마이너스 2에 2 넘겨줘야 주고 3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창의 예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최고창의 예수니까 원래 그래 넘기고 나서 곱해도 최고창의 예수가 2는 맞지. 근데 최고창의 예수 3 맞는데 근데 넘기게 돼서 곱하게 되면 2에다가도 3배가 되면 6이 나와버리잖아. f 알파가 2가 된다는 표현에 위배가 돼버려요. 말이 안 맞아버려. fx의 x의 기수 3배잖아요. x의 기수. 그러니까 fx인데 그러니까 최고창의 예수만 신경 쓰면 되니까 x제곱 앞에다가만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2까지 곱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그래 fx의 개수가 3이라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x제곱의 개수라니까 x의 개수가 아니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어. x의 개수가 3인데 저기 그래프는 fx 마이너스 2의 그 개수잖아요. 이걸 너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걸 그러니까 그래 너 말대로 그럼 fx 넘겨봐. 그러니까 fx의 최고창 예수잖아. 그럼 2가 빼지든 더해지든 간에 최고창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서순 차이야. 서순 차이. 넘긴 상태에서 3배를 해버리면 3 되는 거 맞자. 그래 맞아. 근데 얘가 6이 된다니까?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알파 대입하도 2가 나와야 돼.
써있잖아. 여기 알파 대입하면 2 나온다고 써있잖아. 근데 이건 알파 대입하면 이거 0 되고서 6 되잖아. 근데 그럼 저건 fx 마이너스 2의 그 개수가 아니라 fx인 거예요. 2만 다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fx의 최고차항이 2라는 말이나 자 봐봐. fx의 최고차항이 2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다. fx 빼기 2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다. 똑같은 말인 거야. 왜? 2를 빼도 최고차항의 영향을 줘, 안 줘? 너는 3x제곱에서 2를 뺐더니 얘가 x제곱 되는 거 아니잖아. 2를 빼든 더하든 상관없는 거라고. 최고차항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이거의 최고차항이라고 해주면 물론 땡큐베리 감사하면서 풀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주어지면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fx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fx의 최고차항. 아니요, 뭐가 있는지 안 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뒤에 만약에 x제곱이 있지 않는 이상 숫자거나 1차가 있거나 그 상관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너가 서술 문제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를 넘기고 3을 곱하면 얘가 6이 돼버려서 대입하면 안 나온다고. 알파 대입은 2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먼저 최고차항의 수 맞춰주고 그 다음 넘겨서 이렇게 대입해서 2가 나오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서 차이라서 그때그때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 2를 넘기고 나서 3을 곱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넘기기 전에 3을 곱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넘기고 나서 2를 곱하는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 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네가 3을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 파악하려면 2를 넘겨놓고 3을 곱해서 알파 fx 구해놓은 다음에 알파 대입해서 2가 나온 체크해 보면 되잖아. 안 나오면 그건 잘못된 풀이니까 다시 빽해야지. 순서 바꿔봐야지. 뭔 말인지 알죠? 상상이 안 가. 이게 머리 낀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어? 몰라? 완전 센 거였어. 나 그때는 안 폈지. 아. 그리고 나도 조금 안 폈어. 나도 그 사람 하나. 나 1학년 때, 근데 그거 조심해가지고 나 이거 파마하고 한 달 정도 묵었다. 저도 참 찍고 나 1학년 때 나도 기억나. 그리고 그 흰 색깔 옷 입고 맨날 이지랄로 다녔잖아.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곱해야 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초반에 설명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하긴 해야 돼. 인수분해 하긴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이게 x제곱의 앞에가 복잡하면은 이게 생각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걸 유리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근데 굳이 유리화 안 해도 인수분해 돼. 그냥 1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앞에 거 무조건 최고차항의 수를 1이나 뭐 간단한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서 이거 모든 항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좋아요. 알았죠? 이렇게 곱하면 좋아요. 네. 하나 알았지? 길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얘가 합차 공식이라서 1 되거든? 얘 전개해줘야 돼. 이거 무조건 전개해야 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2 루트 2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긴 해. 그죠? 그럼 얘가 이게 사라져버려. 오. 그 다음 얘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일단 두고요. 자, 그 다음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2 루트 2x,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두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얘를 두 개 곱으로 쪼개서 뭘 이거 루트 2죠. 2 루트 2가 아니라. 이 루트 2가 나올 수 있게 쪼개줘야 돼. 그래서 x하고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과 1 해주고 누구한테 마이너스 주면 돼? 얘한테 마이너스를 줘야지 얘가 없어지면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그죠?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랑 1이라는 근이 되는 거야. 두 개가. 근데 큰 게 알파라 했으니까 얘가 알파겠지, 그지?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베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 알파에다 1, 베타에 그대로 갖다 박아. 없어져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야. 적어볼 수 있겠죠?
음. 음.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4x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것의 두 실근이니까 알파와 베타가 있겠죠. 그죠? 근데 두 개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2 마이너스 2, 뭐 3 마이너스 3 그런 느낌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두 근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두 근의 합은 뭐 할 수 있어? a분의 b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4가 되는 거 맞죠? 근데 두 개 더해보니까 얼마야? 얼마? 0이 되는 거야 0. 오 그러면 뭐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오죠? 그러면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해서 k값 구하면 돼요. 얼마 쪼갤래? 4일 쪼개면 되겠죠? 그래서 4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1에다 플러스. 자 그래서 k가 뭐가 나와? 3분의 4와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둘 다 답이냐? 아니 아직 끝나진 않았어. 자 두 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2k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해줘봐. 그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됐어. 근데 자 제곱이면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0보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k가 3분의 4가 들어가게 되면 k가 만약에 3분의 4가 들어가게 되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서 k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에 이 과정을 통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해봐요. 틀린 사람들. 근데 있잖아요. 네. 그 자, 이거 보면은 자 AB의 길이가 2예요. 2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2가 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걸 저기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린 거야.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여기 남은 부분 있죠. 거기에 내접하도록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도록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이 직사각형도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도록 1대 2가 되도록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따져볼 수 있냐면 이 직사각형 있죠. 이 직사각형과 이 큰 사각형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그쵸? 닮았다는 걸 일단 먼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좀 뭔가 길이를 좀 구해 봐야 되는데 자 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일단은 여기를 x라고 둘까요? x 이렇게 x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둘 수 있어? 1대 2니까 2x가 되겠지 그지? 2x가 돼요. 그 다음 저거랑 이제 큰 거랑 닮았다는 거 일단 이걸로 1대 2로 썼고 이미 썼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게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요 접점 있죠? 접점에다가 이 원의 중심에서 선을 그어봐요. 선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똑같아요. 이렇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가 수선의 발 내리면은 그게 이거 일직선 돼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의 길이는 똑같이 몇 센치? 2cm죠. 왜?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 세로의 길이는 뭘까? 세로의 길이는 2에서 x를 뺐으니까 2-x가 되겠다. 맞아 아니야? 그쵸?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이 세로로 거. 그러면 자 여기의 길이를 지금부터 구할 건데 자 여기 길이 구할 건데 보면은 이거 전체가 4cm잖아. 맞아? 거기에서 2x를 빼고 양쪽이 똑같겠죠? 이해돼? 똑같죠? 왜? 이쪽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겨 똑같이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뭐? 여기는 이제 여기 나머지가 4-2x인데 2로 나눠서 2분의 4-2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가로의 길이는 약분하니까 얼마?
2-x가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2-x네 이렇게. 빗변의 길이가 2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시면 되는 거야. 네네네. 아니 뭐 1대1 대 루트 2 써도 되는데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게. 지금 채민이 눈 완전 눈에 힘줬어. 쌍꺼풀 줬어 지금 이제 졸려가지고. 자 빗변의 제곱은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똑같으니까 2 곱하기 2-x의 제곱이 돼서 약분해서 2로 만들고 전개할게요. 그럼 4-4x 플러스 x 제곱이고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근해공식 써야 돼요. 네, 근해공식 쓰면은 자 x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자 모분의 짝송 쓰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2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안 되겠죠. 왜? 2 플러스 루트 2면 이 세로의 길이를 넘어서 버려.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2 마이너스 루트 2밖에 x가 되진 않아요. 그죠? 왜요? 2 플러스 루트 2면 이거 세로의 길이가 2라니까? 이거 넘어가 버려. 2 플러스 루트 2면. 여기 이거 x가 이건데. x가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2x라서 넓이는 얼마야? 2x 제곱인데 걷다가 이거 대입하면 돼요. 2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루트 2의 보다 제곱이다. 이거 전개하시면 돼요. 그래. 네 고마워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봐요. 자 2차 함수부터 볼 겁니다. 201쪽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중3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본인들 다시 한번 기억 떠올리면 돼. 첫 번째는 자 y는 ax 제곱이야.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자 a가 0보다 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어떤 모양? 자 아래로 볼록인 거 요렇게 되는 모양이야. 그지? 아래로 볼록. 틀렸어? 뭐 돼? 뭐 휴지 줘. 머리카락 없어. 아, 그 네 머리카락이잖아. 이것도 줘? 괜찮아? 실제로 그 아이스크림을 그 소주에다가 아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메로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메로나나 그런 거. 예. 스크류바가 맛있어요. 아무튼 스크류바 몰라? 스크류바. 그거가 소주에 딱 꽂혀 있으면은. 스크류바 몰라? 아 그렇긴 한데 그 소주에 담그면 맛있대. 난 술 안 먹는다니까. 술 아예 안 먹어.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다음부터 안 마셔요. 단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냥 아니 그냥 어릴 때도 그냥 안 착각할 일이 없지. 공부만 했는데. 아니 물을 마시는데 그게 잘못 나 집에서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술을 잘 안 하시니까. 자, 아무튼 간에 자 a가 0보다 크면은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고 그다음 요거 특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꼭지점이 뭐다 0,0이다. 기억해 둬야 돼. 그다음 대칭축은 x는 0. x는 0이에요. x는 0이 대칭축이에요. 이따 알려줄게 그거는. 그다음 이 절대값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돼? 폭이 좁아진다.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 기억해 두면 돼. 그다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증가하고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뭐가 되더라? 감소가 되더라. 이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 a가 0보다 어떠면? 작으면, 높으면? 웃지 마요. 아, 왜? 왜? 아, 재밌잖아요. 자,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왜 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아, 왜?
자, 그 다음에 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고 똑같아. 꼭지점 0,0, 대칭축 x는 0. 얘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x가 0보다 크면 뭐가 되고 감소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놓자잉.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y는 ax제곱 더하기 q.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꼭지점이 어떻게 돼? 꼭지점이. 이거 a는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꼭지점의 좌표만 좀 얘기해 보자. 그렇죠. 0, q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그래프를?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q만큼 평행 이동해서 요 그래프가 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q가 0보다 작으면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q가 0보다 크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성립하냐? 자, 이 꼭지점의 좌표가 q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fx가 뭐 이상이다? q 이상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꼭지점보다 다 함수가 큰 거야. 알겠죠? 만약에 위로 블록이면은 q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은 똑같아. x는 0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에요. 이거까지 기억해 둡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y는 a, x-p의 제곱.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자, 꼭지점이 p,0이 되는 거고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겠지, 그지? 막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p,0 여기도 이렇게 p,0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는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대칭축이 있다. 대칭축이 있어요. 대칭축이 x는 p야. 요거 기억해야 되고. 대칭축이 x는 p다라는 거 까먹지 말자고. 알겠지? x는 p.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이제 대칭축이 바뀌었으니까 p보다 큰 쪽에서 증가, p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 그 증가 감소에 대한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뀐다라는 거 까먹지 말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야. 자, 꼭지점 p, q가 되는 거고 y는 a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의 그래프냐? 요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얘가 그래서 p, q가 된다. 대칭축은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모든 fx가 아래로 블록이면 뭐 이상이 되는 거야? q 이상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요거 두 개를 합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형? 얘를 무슨 형? 얘 무슨 형? 바로 네, 표준형. 그럼 우리 뭐 할까 이제? 일반형. 일반형.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 이해되는 거지? 듣고 있는 거지? 갑자기 좀 과거에 빠졌던 거 아니죠? 과거에 이제 그 자면서 찍었던 그런 엽기 사진이나 그런 걸 떠올리면 안 돼. 좀 약간 그쪽으로 약간 빠져든 느낌이야. 약간 과거에 좀 행복했던 기억으로 지금 약간 스마일링 하면서 약간 과거로 빠져든 느낌이었어요. 막 그 약간 지금 머릿속에서 이제 되돌리고 싶어라는 그런 곡이 떠오르네요. 예. 자, 해도 되죠? 자, 갑자기 이제 표정 관리하네요. 갑자기 내가 좀 표정을 보니까. 자, 그래서 저게 앞니 도출 같다고? 아무튼 자, 이렇게 일반형이 있으면은 얘를 뭐 해주면 되냐면 내가 무슨 제곱식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것 전체에서 힌트가 없냐? 있어요. 뭐냐면 A에 따라서 당연히 아래로 볼록
위로 블록이라는 게 정해지고요. 그죠? 그 다음 자 어떤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냐면 자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축이 뭐보다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를 신경 써야 돼. 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A, B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오른쪽에 오는 거고 A, B의 부호가 같으면 Y축보다 왼쪽에 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C는 뭐냐면 C 혼자 있잖아. C는 바로 무슨 절편? Y절편 될 때 C는 무슨 절편이라고? Y절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끝이야. 대부분 문제에서는 요걸로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뭘 구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보니까 요거까지 일단은 우리가 중3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한 거야. 알겠지? 자 206쪽 오늘은 막 문제는 풀지 못할 것 내용 정도만 설명하고 아마 마칠 것 같아요. 자 2차 방식의 대부분 2차 함수 같은 거 다 설명했어. 오케이?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클리닉 때 이제 2차 방식 다음에 2차 함수 풀면서 다시 리와인드 하시면 돼요. 알았죠? 리와인드 아무튼 간에 리와인드는 되감다는 뜻이고 리마인드 다시 기억해내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먼저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절편이라 그래. 그지? 근데 그 x절편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랑 똑같은 말이냐?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 0을 대입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야. 똑같은 말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기억나? 개수. 그죠?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판별식 D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접하게 되면 교점이 한 개가 되니까 교점 한 개는 판별식 D가 0이다. 그 다음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2차 함수에서 무슨 절편? X절편의 개수랑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판별식 D를 쓰면 그래프가 얘는 내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이렇게 둥둥 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알아둬야 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별식 D에 따라서 똑같아요. 위로 볼록이라고. 얘는 A가 0보다 작아도 0보다 커도 동일해요. 얘도 위에서 접하는 거 한 점, 얘는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렇게 두 개 다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요게 판별식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설명할 건 뭐냐면 얘는 알아서 오케이 인정했어. 2차 함수와 X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어떻게 할까라는 또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다음 페이지야. 208쪽이야. 자, 근데 2차 함수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1차 함수가 이렇게 관통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잖아. 그럼 얘가 점점 내려와. 그럼 여기 몇 개 생길 수 있어? 하나 생길 수 있죠. 그 다음 또 내려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교점 두 개 한 개 빵개. 교점 두 개 한 개 빵개. 사실 똑같은 거야. 얘도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두 식을 뭐라고 두고? 같다고. 세 개 생길 수 없어. 얘가 이걸 아무리 올려봐. 그럼 세 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얘가 구부러져야 세 개가 생기는데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얘네 둘 교점 구할 때 두 식을 어떻게 둬? 같다고 두죠. 맞아? 근데 왜 갔다 오죠? 교점이라는 건 X도 Y도 같기 때문에 교점은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Y를 같다고 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 교점에 X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다고 두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같다고 둔 거를 다 이항하니까 어떤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니? B 빼기 mx 더하기 c-a는 0이라고 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럼 요 식을 만든 다음에 뭐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 t가 0이다.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 모양이면 그냥 무조건 판별식 t를 쓰면은 다 교점의 개수로 일맥상통하게 가는 거예요. 몇 차 방정식 모양일 때? 2차 방정식 모양일 때.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든 2차 함수와 1차 함수든 상관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 2를 배우는데 거기서는 유리함수를 갖다가도 판별식을 쓸 거고요. 또 무리함수를 가지고도 판별식을 또 쓸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209쪽부터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 앞에 거 우리 혹시 그 스텝 2 정도는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2까지만. 알겠지? 중단원의 스텝 2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못하겠으면은 얘기하시면 다음 시간에 또 풀어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프린트 요거 다 해오시면 돼. 자, 프린트 복소수부터 나오긴 하거든? 복소수부터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봐. 그럼 뒤에 있는 거 먼저 풀고 앞에 있는 거 풀어도 되죠? 아, 이거 앞에 있는 게 쉬운 거야. 네네네네네. 증단원 스텝 2랑 요거 프린트 앞에 거부터 푸는 게 좋을 거야. 복소수 나오는데 한번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봐봐.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들고 오고. 그럼 복소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알았죠? 끝.